네, 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네, 소리는 파동이고요. 네, 파동이면서 종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류는. 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음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음파. 음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체가 진동하고 진동하여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주로 뭐를 진동을 하느냐? 네, 공기. 그래서 공기를 매질로 전달된다. 네, 주로 공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게 공기뿐만이 아니고 고체 성분, 네, 그리고 액체, 네, 성분이 매질이 있어도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네, 소리는. 그래서 특히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수중발레,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나요? 네, 수중발레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물속에서 소리를 듣고 동작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동작을 외우고는 있겠지만, 이제 물속에서 소리를 듣고 한 동작으로 막 맞춰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고체 같은 경우, 네, 실전하기. 네, 실전하기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난쳤죠? 막 종이컵 이렇게 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네, 종이컵 이렇게 매달아가지고서 귀 대고서 네,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해봤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더 잘 들리죠. 네,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아마 어렸을 때만 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그래서 네, 고체 이때는 이제 소리 전달이 어디로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줄을 통해서 네, 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줄은 고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소리는 전달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기는 기체죠. 그리고 고체고 액체. 만약에 진공인 상태, 그러니까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는 상태에서는 소리는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우주에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떤 뭐 폭발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간에 소리가 나는 장면들이 없어요. 그냥 음이 딱 꺼져 있는 음소거 시킨 느낌으로 그냥 이게 그런 장면만 보여지지 소리가 펑 하고 난다든지 아니면 뭐 우주선끼리 부딪혀가지고 쿵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우주 공간.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 같은 데서는 우주복 안에 있는 무전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을 받고 전달을 하죠. 네, 두 번째로는 소리의 전달 과정. 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일단은 물체라고 하는 것이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소리 이쪽에서 이런 북을 쳐요. 이게 북채로 탕탕탕탕 칩니다.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가 막 떨리죠. 좌우로 막 북이 떨리죠. 네, 이것에 의해서 뭐가 떨리냐면 주변 네, 공기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 표면이 막 떨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막 떨리게 만드는 거죠. 네, 떨리게 만들고 결국은 떨리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네, 파장이 전달이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고막이 진동이 됩니다. 네, 고막이 진동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뇌가 소리를 인식을 하죠.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고막이 진동을 하고 요 사이에는 네, 귓속뼈라고 하는 네, 귓속뼈가 증폭을 시켜요. 증폭.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 거 보여줘.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를 귓속뼈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소리가 이런 식으로 파형이 생기면은 귓속뼈에서 증폭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증폭. 그러니까 진폭을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식으로 크게 만들어 버려서 우리 뇌가 인지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소리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기가 떨려서 어떤 곳은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고요. 어떤 곳은 듬성듬성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까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촘촘해졌다가 아니면은 듬성듬성해졌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표현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소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리의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소리가 높고 낮은 소리. 그래서 피아노를 예를 들면 피아노의 낮은 도 그리고 높은 도의 소리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목소리 톤 자체가 차이가 나고 높낮이가 나 같은 경우는 낮은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소리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낮이. 네, 세 번째로는 소리의 세기도 같고 그리고 높낮이도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악기의 종류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같은 도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 것과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는 소리가 다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리의 음색 뭐 또는 맵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가 각각 우리가 배운 파동의 뭐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소리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네,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진폭. 네, 파동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진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소리는 종파인데 지금 내가 표현한 방법은 횡파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가 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변환시켰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변환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요 정도의 크기, 여러분들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네,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라 네, 지금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하얀색이 목소리가 작은 사람. 네, 차이점이 뭐냐? 지금 네, 진동하는 횟수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동을 하죠. 하얀색도 한 번, 두 번. 네, 진동을 똑같이 합니다. 차이점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딱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폭의 높이, 그러니까 길이 이것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진폭이 길고 크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이게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는 네, 무엇이랑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네, 진동수의 정의가 뭐였었냐면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프 다시 한번 요거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네, 이렇게 진동을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동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색깔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떤 식으로 내가 좀 그린 거냐면은요. 진폭은 똑같이 그리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진폭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진폭은 똑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진동하는 횟수가 하얀색 같은 경우는 총 몇 번을 진동을 했냐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녹색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진동을 했어요. 네, 진동수가 두 배로 증가를 했죠. 그럼 둘 중에 높은 소리는 뭐냐? 네, 아니네. 네, 진동을 많이 한, 많이 한 소리가 높은 소리. 그리고 적게 한 게 낮은 소리.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진동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차이 이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몇백 헤르츠? 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네, 그리고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청 주파수. 그래서 요 2만 헤르츠 넘어가면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20헤르츠 안쪽에 낮은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2만 헤르츠까지 안 들려요. 나 같은 경우는 실험해 보면은 16,000 정도 들리고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들 실험해 보면 거의 2만 가까이 들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이 2만 헤르츠 가깝게 한 18,000, 19,000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높은 소리가.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들면 청력은 퇴화를 합니다. 나처럼. 네, 그리고 세 번째 소리의 음색인데 요 음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죠. 네, 어떤 판은 요런 식으로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네, 또 다른 판은 똑같이 그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을 한 거냐면은 진폭도 네, 최대한 똑같게 표현을 했고요. 진폭도 네, 그리고 뭐도 똑같냐면은 진동하는 횟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을 하죠.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은 진폭도 같고 진동수도 같고 진폭도 같고 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소리의 크기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소리의 높이도 높낮이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파동의 모양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어떤 악기로 연주를 했느냐 또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왜 도대체 같은 진동수, 같은 소리의 크기인데 파의 모양이 다르냐? 네, 파의 모양이 다르냐? 이런 식으로 파의 모양이 다르냐? 네, 그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색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의 특색.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파형,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소리하고 피아노의 소리하고 같은 도를 쳤는데 같은 음계의 도를 쳤는데 그 소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파의 모양이 다르더라. 파의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다른 소리가. 네, 그래서 사람마다 소리가 다른 이유, 그리고 악기마다 다른 이유는 결국은 이 파형 때문이다. 네, 소리의 맵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리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